안녕하십니까. 맥한더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다. 원자력으로 이제 하죠. 핵력이죠, 핵력. 어느 쪽에서는 원자력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핵력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하죠. 제가 풍력 에너지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방을 하다가 강제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내용도 그게 이제 나를 친환경적인 방식의 발전 방식이라면은 이제 또 반대쪽으로는 좀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방식의 화석연료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주저주저 좀 실방으로 얘기를 남기고 싶은데,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도쿄올림픽 이제 64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1년이니까는 한 반세기가 넘게 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무관중으로 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두 가지 그게 있단 말이죠. 하나는 코로나 상황, 그것 때문에 이제 무관중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관련된 그게 있어요. 상징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성화를 봉송해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방사성 물질이 퍼졌던 그 길을 따라서 성화 봉송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64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 64년에도 그 원폭을 당하고 나서 항복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흥, 그거 비슷하게 이번에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 과학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혹은 핵 에너지, 저는 이제 그럼 저는 정치색이 뭐냐? 찬성이냐 반성이냐 아니었나? 반대냐? 저는 이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좀 다른 제3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제3의 어떤 거를, 왜냐면은 원자력 에너지도 지금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맥한더 부위가 쓰는 핵 연료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핵 잠수함도 있고, 그리고 원자로로 하는 우리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체르노빌 이거 구소련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들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이 단가가 참 문제가 돼요. 결국 이제 저는 단가의 문제와 또 늘 이제 비용 편익의 문제가 있는데, 환경적인 것을 고려한, 미래까지 고려한 그 비용 편익은 진영마다 다르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일단 현실적인 단가는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지점,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하고 기존 에너지하고 단가가 같아지는 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신재생 에너지도 단가가 괜찮아요. 쌤쌤이거나 괜찮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진 않죠. 그럼 제 입장은 뭐냐? 찬성 반대 그런 문제, 사실은 그런 논쟁 자체가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는 그래도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핵 에너지가 맞아요. 핵 발전이 맞고 핵 에너지가. 왜냐면은
핵 분열을 통해서 중성자들이 연쇄적으로 하는 그 반응이거든요. 핵 반응이지 원자 반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핵이라고 안 쓰죠. 이제 무서우니까 핵폭탄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나 저는 이제 비용 편익은 제가 뭐 이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거를 감이 잘 안 와요, 사실. 확실한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단가가 역전되는 그 지점을 넘어가면은 다른 방식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설계됐을 때 체르노빌하고 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두 사고 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둘 다 인재예요, 인재. 원자로 그 자체의 그 뭐 설계 안정성에 실제로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거 저기 하는 거기만 인재가 생긴단 말이에요. 체르노빌은 굉장히 엉뚱한 인재였지만은 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 나라이고 우리랑 참 그런 나라지만은 거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뭐 생각해 볼 거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정치적인 그게 거의 내가 그 도쿄 전력인가 거기 한 데가 거기하고 이 정치권하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해결할 수 조금 그래도 더 좋은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안 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시적인 얘기를 주저주저 하고 싶어서 근데 실방을 뭐 이제 방 끝에서 키건 와이파이 옆 앞에서 키건 뭐 그 운송수단 와이파이 잡히는 데서 키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하면은 실방을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실방해서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여기 하고 해서 그래도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실방 방해 그렇게 하는 그 양반 좀 하지 마쇼. 응?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자, 이제 가볼게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라든지 하여튼 그 시사적이면서도 그 안에 과학이 들어있고 또 교양 수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과학적인 거에 그 바닥 먼저 가봐야 왜 그게 인재인가가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역전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소켓 페리티라고도 하고 그리드 페리티라고도 하는데 단가가 이제 역전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이나 미국이랑은 달라서 이 자연 조건 때문에 신재생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걸로는 단가가 사실 안 나와요. 그래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도 각각의 혁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은 핵 분열을 쓰는 거고 핵 융합을 쓰려고도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선두권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즈마 그거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그런 거 잘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상용화 되려면은 한참 오래 걸리지만, 아직까지는 10년이 걸릴지 10년이 아니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거 하면은 핵 분열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태양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핵분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이 방사성 물질, 제가 에너지 얘기했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파장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료봉 처리됐냐 재처리됐냐, 이것도 다 그 파장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었죠. 그 방정식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단파의 그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에너지를 쐬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도 그렇고 후쿠시마 그쪽도 일본은 반세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많은 은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폐된 그 지역에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주했거나 아니면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주했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 그 주위 지역까지도 특히 아이들의 그 갑상선암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 지나가면은 대체해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포인트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적으로는 이제 2중, 3중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그 원자로를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냉각시키고 핵 분열을 제어를 해야 돼요. 그 이제 냉각수도 이제 그 일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한 건데, 그 장치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실제 그 설계적으로도 몇 중의 장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인재였지만은,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가 일단 왔고, 연쇄적으로 대지진, 최고진도였나,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였죠? 쓰나미. 그러니까 쓰나미도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일본이 기상 예측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쓰나미,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 처음에 그 이론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알아듣기가 쉬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건 냉각기를 가동을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즉 전기가 안 되면 거기에서 보조 전기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중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나미 때문에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랑 부서가 다르니까 이 부서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네. 거기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력 회사하고 함께 원전을 살리는 방향으로, 약간 해양수를 거기에다 그냥 주입해서 원전을 못 쓰게 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원전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
분열은 뭐냐? 핵 분열은 어떤 특정한 그 원소들, 아주 중원소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안정된 원소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세상에. 안정된 원소가. 이제 뭐, 그나마 수소 헬륨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벼운 원소나 아니면 중원소 중에 안정적인 것이고, 입자도 그렇잖아요. 안정된 입자가 17개가 있다고 해도 안정된 게 별로 없어. 뭐, 진짜 마술처럼 입자와 반입자, 이런 관계가 되고, 그냥 빛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전자 같은 게 안정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표준 모델 만들 때도 광자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근데 무거우면서 안정되지 않으면 핵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죠. 근데 이제 무거운 원소니까는 중성자의 수도 얼마나 많겠어. 중성자가 나와. 그 나올 때 어쨌든 뭔가 성질이, 우리가 사는 우주 요 세상에서 뭔가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탁 분열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로, 근데 그렇게 중성자들이 연쇄적으로 나머지 핵들도 다 건드려요.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핵 분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이 아니라 핵력이죠, 핵력. 핵 분열의 그 힘.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하는 방식은 풍력이랑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그 에너지를 내는 방식은 뭐냐면은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예요. 근데 핵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쏜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힘이 쏘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예요. 터빈. 증기기관처럼.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데 다만 이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나오는 에너지가, 그리고 연쇄, 그 중성자들이 핵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하는 방법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무슨 재라고 하지? 그걸 조절하는 그 물질들을 넣어줘요. 탄소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조절해주는, 늦춰주는, 제어할 수 있는 물질들을 넣어줘서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요걸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지만, 그게 다 전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 열로 가죠. 열로 가면은 폭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냉각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냉각기를 이제 주로 물로 냉각을 하거든요. 물로 냉각을 하거나 다른 액체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물로 냉각을 해요. 뭐 후쿠시마도. 어쨌든 지금은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전의 그 기준으로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물로 냉각을 하는데, 그 냉각을 하면서도 또 분열 그 속도를, 그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직간접적인 방식이 있어요. 근데 분열 속도를 이렇게 늦춰주기 위해서 또
물속에 뭘 붕소 같은 걸 첨가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성자를 잡아먹는 거야. 예, 이 붕소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자석 만들 때도 철에다가 붕소를 넣어주면 돼. 근데 중성자를 잡아먹는 거지. 그러면 연쇄 반응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냉각기가 전기 공급을 통해서 이 냉각기를 작동을 하는데, 전력이 끊기면 냉각이 안 돼. 안 되면은 폭발을 할 거 아니에요. 냉각이 안 되니까. 무시무시한, 그러면 방사능이 막 다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비 전력들이 아주 다중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고, 일본 열도 전체를 거의 오키나와만 빼고 다, 오키나와는 사실 또 일본 중에서도 좀 성격이 다르죠. 가라데 나온 곳이죠. 역사적으로도 이제 역사 얘기는 하지 맙시다. 거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지진을 겪고, 그 다음에 기상 예측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쓰나미가 오긴 올 것이다. 여기까지 예측을 했는데 몇 미터냐, 그거를 이제 예측을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특히 원전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그 예측치가 낮은 예측치이길 바랬죠. 높은 예측치면은 원전 가동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동부 라인 전체로 다 덮쳤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냉각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다중적으로 설계된 모든 배터리들을, 발전기들을 다 잠궈 버렸어요. 물에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도쿄전력이라고 합시다. 그냥 확실하지가 않지만 도쿄전력에서 그거를 원전을 살리기로 결정을 해요. 도쿄전력과 정부가.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의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오늘 이제 제가 그런 부분, 좀 그런 인문적인 부분도 조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이랑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서구에서 이제 얘기하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 시민사회 가치, 이거에 아시아가 각 나라들이 막 어떻게 뭐 용을 써보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일본처럼 뭐 잘 나가기도 하고, 막 뭐 필리핀처럼 한때 잘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시민사회가,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시민사회가 우리나라처럼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정치에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막 비판하고,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몇 번을 뒤집었죠. 우리나라는. 일본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쥐죽은도 조용해. 시민사회가. 물론 거기에는 지식인들, 거기에서 늘 이런 문제에,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에도 거기에 목소리 내고, 이 전체적으로 아시아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실은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의 핵심 인물들도 일본인들이에요. 그런 지식인들이
다른 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늘 있어요. 지식인들이. 그리고 또 그런 시민들이.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일본이 그 93년까지인가가 계속 똑같다가, 그리고 2000년 이쯤에 한번 또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또 2000년 약간의 변화가 있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일본은, 중국보다 낫지, 그래도. 중국은 완전 이제 통제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일본은 그런 식의 게 없어요. 거기는 무시무시한 군부가, 너무 내가 좀 몰아서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슈사츠마 쪽에 메이지 유신 세력, 그 군벌이에요, 군벌. 군벌에서 계속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늘 있어 왔고, 일제시대나 이런 때에도 일본에는 그런 지식인들이 늘 있어 왔지만, 시민사회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은폐가 됐다? 근데 그게 밝혀졌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리지. 정부가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지. 이승만이 도망가야 되고, 이기붕 저희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소리를 내긴 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평화롭게 소수의, 그러니까 광범위한 그 시민사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속으로는 도쿄올림픽 안 하길 바라고, 연기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오염수를 바다로 이제 낸다 했다가 뺐다가 낸다, 이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방사능 오염된 그것을 지금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바다에다가 방류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일본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짓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죠. 그 신뢰가, 그래서 미국과 가장 가깝지만, 미국이 결코 미국이 어떤 서로의 그런 활용 가치 때문에 이렇게 아주 혈맹인 거지, 신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 같은 거를 해, 아니면 뭐 연합도 들었다가 그냥 자기들 목적에 맞으면 그냥 빠져버리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그거는 다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처리를 해서. 그게 한 100만 톤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방류 훨씬 넘을 거예요. 100만 톤이 훨씬 넘는 그거를 이 처리하면은 아무 이상 없다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뭐 몇 가지 그런 또 그 원자들에 대한 그 얘기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걸로 일단 말끔하게 처리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원자력, 핵 분열로 대형의 그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건 확실해요. 설계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근데 인재에 의해서 그렇게 사고가 난다면, 체르노빌도 인재고 이 후쿠시마도 인재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풍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면, 이제 거기도 알고 보면 신재생이 아닌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도 사실 전기 만들어내는 거는 풍차 돌리기랑 똑같은 건데,
그것을 해주는 놈이 다만 그것도 증기로 하는 거예요. 증기로. 근데 증기로 이거 돌리는 건데 그 힘을 주는 놈이 핵 분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중성자가 계속 또 분열을 시키고 근데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설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사고가 안 나요. 원래는. 근데 사고가 난 그 두 경우가 다 인재예요. 인재. 이제 여기까지가 그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여튼 일반인들이 일본의 경우 어땠나 그걸 한번 본 것이고 그리고 오염수 방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림픽을 뭐 무관중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후쿠시마에서 시작해서 가장 위험한 그 지역을 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본의 그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내긴 내는데 시민사회가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다 뒤집고 끌어내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단가 전이가 되는 단가가 이제 그 역전되는 그 지점을 대비를 해야죠. 우리도 그 대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인데 핵 융합은 멀고 먼 일이긴 한데 뭐 몰라요. 또 급격하게 지금 과학자들이 보통 한 20년, 30년 혹은 50년 이렇게 보거든요. 인공태양이라는 거지. 태양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살듯이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플라스마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 유지를 하는 걸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에너지로 가용되는 에너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돼야지.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엊그제 말했던 그 풍력 같은 경우에도 그 수주 그 기술 가지고 다 수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전도 이제 그렇게 하죠. 원전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원전이 그런 방식의 원전이 아니라 또 이제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그 발전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정성이 좀 한번 조금만 실수해서 잘못되면 정말 대참사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죽고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들이 엄청 많이 있고 아이들이 암에 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단가가 전환되는 그 포인트 이후에는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실수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거의 다 인재예요. 인재.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혁신들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2000년 이후 그리고 최근 정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방향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한데 그게 전 시간에 말했듯이 이권 사업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의 그 앞을 보는 그 뭐라고 합니까? 공적인 그런 태도로 그 정책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공개적인 그 소양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기적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돼야겠죠.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후쿠시마랑 관련해서 한번 얘기도 해봤고, 그 과학적인 원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찬성 반대 이런 그게 사실 틀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고, 전환은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전환 시점이 아까 말했듯이 그 비용 편익 분석이 달리 잡혀요, 창반 양쪽에서. 근데 그거보다 단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잡히는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움직여가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20년, 30년 이후를 내다보는 그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 이번에도 이제 핵 에너지겠죠. 핵 발전이 되긴 하는데, 그건 엄청난 발전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이제 한몫하고 있으니까, 거기 공동 연구하고 있는 그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7나라인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IN 뭐 어쩌고 해서 그 약어로 쓰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격렬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격렬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 들고 일어설 수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 서구의 보편적 가치, 서구라고 해서 다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편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 통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으로는 다 투표하면은 다 마음이 드러나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나, 별로 없거나, 있긴 있어요. 일본에는 늘 있어 왔어요. 있어 왔지만은 그런 차이까지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완전 주절주절이네. 중간에 그 안전문자 와서 끊겨가지고 지금 흐름이 한번 끊겼거든요. 어쨌든 잠깐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도 이제 새로운 에너지, 대체 에너지이긴 하지만은 단가가 맞아야 돼요. 비용 편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 단가는 이제 거의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단가 안 맞으면은 그 산업적으로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이나 미국은 그런 거 없이 단가가 최소한 쌤은 되니까는 그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지점,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 거기까지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죠. 그죠? 인재가 일어나지 않게. 인재가 일어나면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히 저는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핵발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원자들이 아닌 무거운 원자들이 분열을 자꾸 하는데, 그 분열을 하면은, 핵이 분열을 한다는 것은 중성자랑 양성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성자는 연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원전들이에요. 원전들, 큰 원전들. 근데 그 조절을 하는 자체 내에서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냉각기도 돌려줘야 되는 거야. 냉각기도. 근데 냉각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다 설계가 돼서, 설계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대체 그 발전기를 돌려서 냉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뭐 사고가 날 확률이 뭐 0.000 몇 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두 번이나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있었죠. 소련과 일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입문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일본이 냉각수를 바다에 보내려고 한다. 그 처리 비용 아끼려고.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목소리를 내요. 지식인들이나 일부의 시민들이. 그리고 이 올림픽 할 때 그 상징적으로 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험한 그 거기를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반대 의견이 더 많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그러나 거기는 시민사회가 뭔가 이상해.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이렇게 막 그래도 활발해서 몇 번을 뒤집었잖아요. 몇 번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이런 좀 사회적인 그런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줄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